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합정시장에 장보러 나온 최현숙입니다. 걱정 많이 되죠. 일단 저는 XP를 쓰고 있는 유저로서 느닷없는 갑자기 통보 같아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일단 컴퓨터 구입한 곳에다 문의를 했더니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황당한 답만 하길래, 왜냐면 그 OS 지원은 따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대략 난감? 이런 기분이죠. 사이트 연결도 잘 안 되고 지금 막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컴퓨터가 바이러스 감염돼서 어저께는 이제 치료도 하고 V3로 했는데도 사이트 연결 자체가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가 몇 군데 생겨서 요즘 나와 있는 크롬 부가적으로 깔아서 접속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생기고, 사양이 떨어지는 거는 아예 교체를 하라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아직 컴퓨터 나름 멀쩡한데 너무 느닷없이 대책도 안 세우고 갑자기 중단한다라는 건 고객에 대한 무례함이라고까지 느껴지거든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합정시장에 장보러 나오신 최현숙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내일 종료되는 윈도우 XP 서비스와 관련해서 느닷없는 서비스 중단 통보에 당황스럽고 고객에 대한 무례함까지 느껴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중단된다는 느낌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금융회사들도 윈도우 XP를 사용하고 있어서 금융태 혼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기초 공천 폐지 논란,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할까요? 인데요. 보내주신 의견 한 두어 분 잠시 살펴볼까요? 9941님께서는 답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스. 논란이 가중되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건데요. 언제까지 여야 다툼으로만 남기실 건가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4228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대통령 행정부 수반 아닌가요? 입법사항은 여야가 알아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기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가겠습니다. 상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싸게 사? 중간 과정 없이 직거래하면 돼. 합리적인 당신의 소비를 닮은 여행. 이제 중간 대리점 수수료를 없앤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을 만나세요. 수수료만 아꼈는데 이게 얼마야?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즐거운 스포츠 소식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손현재 선수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네, 리스본 리듬 체조 월드컵에서 4관왕에 올랐어요. 예, 손현재 선수가요, 오늘 새벽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리듬 체조 리스본 월드컵 종목별 결승에서요, 볼, 곤봉, 리본 이 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개인 종합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 월드컵 개인 종합 금메달을 땄던 손현재 선수인데요. 이로써 이번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그 볼에서는 17.500점, 그리고 곤봉은 17.450점, 그리고 리본은 17.150점으로 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후프에서도 역시 17.500점으로 점수는 잘 받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더 잘하면서 이 종목에서는 또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 종목에서 이 메달을 따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네. 월드컵 리듬 체조에서 이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 이렇게 따는 거는 한국 리듬 체조 사상 최고 성적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리듬 체조라는 종목 자체가요, 이 선수들 팔다리가 길고 이 신체 조건 좋은 동호권 선수들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동작을 해도 팔다리 긴 선수들의 느낌이 이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의 상위 랭커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키도 굉장히 작고요. 이 팔다리가 좀 짧은 동양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경쟁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훈련을 독하게 소화를 해내면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손현재 선수 그 세계대회 개인 종합에서 처음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을 때 뭉클하고 행복했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참 자랑스럽네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규혁 선수 이야기인데 이규혁 선수는 오늘 은퇴식을 가셨어요. 예, 이규혁 선수 오늘 그 세종문화회관에서요 공식 선수 은퇴식을 했습니다. 이규혁 선수 하면 뭐 말 그대로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13살 때 역대 최연소 대표에 뽑혀서요. 그동안 동학에 통틀어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6회 연속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이규혁 선수 근데 사실 이제 6회 연속 올림픽에 나가긴 했는데 아쉽게 올림픽에서 메달은 따지 못했는데요. 그랬어요. 예, 오늘 그 은퇴식에서 소감을 밝히기를 올림픽 금메달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메달이 없이 은퇴해서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달을 내가 가졌다면 지금의 감사함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규혁 선수 뭐 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노력하면서 앞으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규혁 선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대표팀 지도자를 맡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랜 기간 국가대표를 이제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또 평창 올림픽에서 후배들 좋은 성적 내도록 여러 면에서 돕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세리 선수 얘기도 해주시죠. 오늘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이거 카리어 그랜드슬림 이룩 하나 싶었었죠. 네, 사실 어제 그 이제 나비스코 챔피언십 대회 3라운드까지만 해도요, 이 두 타차 공동 3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세리 선수가 만약에 이번 대회 우승을 했다면 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이 LPGA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마지막 라운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많이 아시다시피 이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4개를 우승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아쉽게 박세리 선수가 오늘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최종 6언더파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LPGA가 지금 독특하게 메이저 대회가 4개가 아닌 5개가 있고요. 이제 이 중에 4개를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에비앙 마스터스가 제5의 메이저 대회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박세리 선수 LPGA 챔피언십 그리고 US 여자 오픈 또 브리티시 여자 오픈까지 모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에비앙 챔피언십은 시즌 좀 말미에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승을 하면 이제 그랜드슬램 달성하게 되고 한편 뭐 이번 나비스코에서는 미국의 렉시 톰슨이 합계 14언더파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퇴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1시간 전보다 정체되는 구간이 더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망원정 연결로 설치 공사로 인해서 망원도 진입램프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후미로 한남대교부터 지체 서행된다는 점 운행에 참고하셔야겠고요. 강남권 도로에서는 사평대로 반포나들목에서 3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 동작대로는 이수역 쪽으로 하위차로에 경찰차가 정차 중입니다. 이 부근으로 차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천호대로는 워커리 입구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다시 용마선로는 용곡사거리 쪽으로 시속 20-30km 안팎이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렸습니다.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구간 정체만 되고 있고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양방향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정면 인터뷰입니다. 2011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보급한 윈도우 XP의 서비스가 내일 이후로 중단된다고 하죠.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보안연구원의 성재모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 사용자들뿐만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에서도 윈도우 XP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 선치된 ATM기라든가 CD 기계의 90%가 윈도우 X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말이죠.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가 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MS사에서는 2002년부터 네. 내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10년 동안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XP는 2001년에 출시되어가지고 지원 종료가 201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 지원을 2년 더 연장해서 네. 이번 4월에 최종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된 후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들 하시는데 이 보안이 취약해지지 않느냐, 개인 금융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ATM기의 기계를 통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나오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예, 특히 최근에 ATM기가 해킹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해외 ATM기 해킹 사고 사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스키머라고 하는 카드 정보를 유출하는 이제 장치를 이용하는 것과 네. ATM에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현금을 유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XP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는 스키머라고 하는 이제 카드 복제 장치를 이용하거나 ATM 내부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현금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해서 당장 보안이 취약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윈도우 XP라고 검색어를 딱 치면 말이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좀 해킹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예, 아마 최근 연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네. 지금 많이 이제 민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작년 4월에 한국 MS사에서 윈도우 XP가 이제 올 4월에 종료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보안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윈도우 XP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도 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MS사의 운영체제 취약점이 XP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출시돼가지고 2014년까지 현재 726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네. 근데 상위 버전인 윈도우 7 같은 경우도 2009년 출시돼서 현재 331개의 취약점이 나왔고 윈도우 8 같은 경우는 2012년 출시돼서 현재 71개의 취약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안이 앞으로 이제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니까는 지속적인 어떤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한 부분으로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은 네. 상위 버전으로 이렇게 당장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보안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관리 부분들이 계속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상위 버전으로 교체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은 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부분이 현재 XP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호환성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호환성들을 확보를 하고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상위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단순히 OS만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는 일부 주변 기기라든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호환성 확보가 안 돼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한 그런 업그레이드 비용이 오히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좀 이렇게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권고하시겠습니까? 교체하라고 상위 버전을 교체하라고 권고하시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권고하시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위 버전으로 교체를 이제 추진하는 것은 맞고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공고를 했고, 다만 지금 상위 버전으로 OS가 업그레이드 된다 하더라도 상위 버전에 대한 취약성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대응이라든지 보안 관리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OS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TM기라든가 CD 기계는 어때요? 예, 특히 이제 ATM이나 CD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융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만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이제 방지한다든지 추가적인 어떤 네트워크에 다른 장치가 물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보안 강화 정책을 항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당장 어떤 피해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비용적인 부분, 당장 OS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웨어 비용을 갖다가 수십억 들여서 이제 가져가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교체해 나가면서 이러한 보안 강화 정책으로서 일시적인 어떤 보안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일시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하라. 금융사들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금융사들이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공고를 한 상황이고 금융회사들도 계속 그 내부적인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시스템들은 대부분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 다만 이런 OS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장치랑 연계돼서 같이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그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8로 상위 버전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윈도우 7이나 8 같은 경우도 서비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MS의 10년간 지원 정책에 따라서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2020년, 윈도우 8은 2023년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특히 또 윈도우 지금 7 같은 경우에는 그 XP 호환 모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체 시에 그 XP 호환 모드에서 동작되는 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윈도우 7으로 그냥 교체를 했을 때에 윈도우 7에서 지원하고 있는 XP 호환 모드도 4월 8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에는 그 상위 버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상 동작되는지 이런 호환성을 확인한 후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위 버전으로 교체하려고 한다면 호환성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호환성 XP 호환 모드가 있는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술 지원도 4월 8일 종료됩니다. 그 기술도 종료가 돼요? 예.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도 윈도우 7에서 지원해주는 호환 모듈에 대한 기술 지원도 4월 8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 윈도우 7에 직접적으로 이제 호환이 되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상위 버전으로 교체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 이런 거는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 없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신규 취약성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환성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윈도우 7이라든지 8에서도 계속적인 취약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시스템의 설정이라든지 보안 소프트웨어 정책을 좀 이제 보완을 하고 불필요한 어떤 파일들이 이제 운영되지 않도록 화이트 리스트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자들에게 개인 사용자들에게 권고해 주고 싶으신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 이용자분들은 지금 이제 상위 버전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4월 9일까지 최종 패치가 MS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보안 패치를 꼭 하시고 그 PC 사용에 있어서 그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웹사이트를 방문만 해도 이제 감염되는 악성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주의를 많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윈도우 XP에서 이제 악성 코드가 발생 시에는 현재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및
백신 업체 등에서 윈도우 XP 전용 백신을 이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윈도우 XP 악성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곳에서 전용 백신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금융보안연구원의 성재모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기초공천 폐지 논란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할까요? 였지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잠시 후 우리를 바꾸는 수다 시간에는 교육평론가 이범 씨와 함께 교육 관련 수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고 가죠.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삼겹살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네. 무슨 삼겹살 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합니까? 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삼겹살 1kg의 가격이 18,682원, 네. 한 달 사이에 20%가 올랐습니다. 예, 예.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35%나 뛰었습니다. 네.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미세먼지의 여파로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축량은 줄고 또 여기에 돼지 설사병까지 돌아서 삼겹살 공급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삼겹살과 달리 한우가스는 내림세입니다. 한우 등심 1kg 가격이 59,888원으로 일주일 새 2% 정도 내렸고 지난해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달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삼겹살보다 한우가 더 많이 팔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국민은행 이야기 좀 또 좀 해야 되겠는데요. 왜 고객 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도쿄 지점에서 비자 의혹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또 터졌어요. 이거 뭡니까? 이번에는 또 금융사고가 그 규모가 1조 원에 이릅니다. 1조 원이요? 네, 중간 간부가 부동산 업자와 짜고 허위 서류를 발급을 한 사건입니다.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있는 것처럼 가짜 예금 입금증을 만들거나 대출 심사 서류를 위조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간 발급한 가짜 서류가 금액으로는 9,700억 원입니다. 지점에 있는 법인 인감 대신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이 직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서류를 이용한 실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맥주 이야기입니다. 네. 오비와 하이트 회사가 우리나라 맥주 시장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롯데가 뛰어들었네요. 네, 연간 맥주 시장 규모가 4조 원대에 이르는데요. 네. 여기에 하이트와 오비가 국내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롯데가 도전장을 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이달 말부터 새 제품을 출시합니다. 롯데는 그 양주와 그다음에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를 이미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유통망에 손쉽게 맥주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맞서서 하이트와 오비는 제품 디자인을 바꾸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맥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월드컵을 2달 앞두고 있어서 이 소비자 입맛을 잡기 위한 맥주 3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500cc 맥주를 100잔 가까이 마신다는 통계도 나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은 교육 수다의 시간입니다. 그냥 수다가 아닙니다. 뼈가 있는 수다입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교육 평론가 이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이거 우리나라 교육 같은 얘기하면 할수록 좌우지간 머리가 무거워지죠. 네. 근데 오늘 이 공교육 이 문제 좀 얘기 좀 해 보시죠. 도대체 우리나라 이 공교육이 이게 정상입니까? 예. 왜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요즘 그 시민사회단체 중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네, 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네. 사실 사교육 걱정만이 아니라 공교육도 걱정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공교육 시스템을 한마디로 네. 학부모와 교사를 모두 배신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네. 학부모를 배신한다. 네. 또 교사도 배신한다. 예. 예. 무슨 배신들을 합니까 이 공교육이? 일단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예.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에 보내면서 한 3가지 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일단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어렵다고요? 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제대로 배우고 그걸 익히고 이제 다음 진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건 오히려 좀 수월하고 어려운 건 이제 학원에 가서 배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학교 교육 자체가 따라가기 어렵다. 예, 초등학교가 교과서가 옛날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교사 뭐 몇백 명 모이는 데서 제가 이제 대놓고 여쭤보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려워졌다. 선생님들도 다 느끼십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치나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또 희한한 게 교과서는 안 어려워졌어요. 네. 중학교는 교과서는 안 어려워졌는데 시험만 어려워졌어요. 시험만. 이게 왜 그러냐면 특목고에 이제 갈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이제 반영하는데 이를테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만점 받은 학생이 일정 비율이 넘으면요.
이 만점 받은 학생을 다 2등급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좀 쉽게 냈다가 만점자가 너무 많아지면 얘들이 다 2등급이 되어버리니까 네. 엄청난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상황을 막으려면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시험을 어렵게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은 또 학원을 더 많이 다니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딴 데 가서 배워라 이거죠. 예. 난 시험 문제 어렵게 낼 테니까. 그러면 교사는 이제 더 어렵게 내고. 이게 최근엔 약간 달라졌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중학교에서 석차가 없어졌어요. 예.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이제 석차를 없애면서 이게 최근 들어서 1, 2년 사이에 약간 좀 달라지고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악순환이 10년 넘게 지속됐거든요. 네. 지금 이상하게 중학교는 하여튼 교과서는 어려워지지 않았는데 네. 이 시험만 굉장히 어려워진. 네. 그러니까 그 중학교가 말이죠. 원래 공부 안 해도 되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학교 시기가 말이죠. 우리 그 뇌발달 과정으로 보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자기 전문을 찾아서 뭐 문과, 이과, 뭐 문과, 이과 없애는 말도 나오지만 뭐 실업, 전문계니. 인문계, 실업계, 뭐, 예, 뭐. 또 그리고 예체능계 이렇게 나눠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적성을 탐색해야 할 시기가 바로 중학교 시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아보고 말이죠. 이런 시기가 중학교에 되는데 중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험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양극화됩니다. 어떤 애들은 이제 공부를 포기하게 되고요. 예. 어떤 애들은 시험이 어려워졌으니까 학원을 더 많이 다녀야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교육 과정이 옛날보다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고 예. 두 번째 학부모가 겪는 배신은 이제 그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데 공교육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특목고가 이제 굉장히 옛날보다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특목고 들어가려면 지금 사교육 안 하면 어렵습니다. 못 들어가요? 네. 그나마 외고는 최근에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외고는 좀 사교육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꽤 생겼는데요. 네.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여전히 사교육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 왜 저 대학교에 합격한 1등 합격한 학생 인터뷰해보면 학교 공부밖에 안 했어요. 무슨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학력고사나 수능으로만 들어가는 전형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뭐 글로벌 전형, 특기자 전형, 이제 별의별 특이한 전형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다 이제 반칙으로 이제 선행학습 왕창하고 학원에서 그래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를테면 고등학생이 토플 시험을 본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고강도 사교육을 해서 토플 점수를 많이 받으면 대학에 이제 뭐 명문대 이제 이렇게 이런 특이한 전형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걸 또 사교육업계가 이제 또 활용하고 이제 이런 구조가 최근 10여 년 동안 계속 생겼던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로 학부모들이 겪는 배신은 학교가 사실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가 우리 애 꼭 명문대 보내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지만 일반 학부모가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건 이제 우리 애가 뒤처지고 못 따라갈 때 선생님이 학교가 그걸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도 옛날에 나머지 공부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나머지 공부가 무슨 말입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얘가 이제 이를테면 계산을 잘 못하고 뭘 잘 못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더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런 거 있었죠. 그걸 나머지 공부라고 합니까? 그건 나머지 공부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그런 용어도 처음 듣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멸종됐습니다. 멸종됐어요. 그래서 예를 가르쳐주고 뭐 못 따라온다고 제껴놓는 거예요.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 보내라. 학원에 보내라. 얘는 학습지 이런 거 안 하냐. 네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교사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높은 분들이 만나는 교사들은요. 나름대로 뭐 그분이 교총 소속이든 전교조 소속이든 뭐든 간에 선진 교사들이에요, 사실. 선진적이고 능력도 상당히 높고 교사로서 자존감도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은 학부모를 세 가지 배신을 한다. 교육과정 따라가기도 어렵고 또 상급 진학 하는데도 공교육은 보탬도 안 되고 또 학교는 책임도 안 주고 말이죠. 이게 배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신을 거듭 겪다 보면 이제 학부모는 자연히 이제 안 되겠다.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말보다는 이제 옆집 엄마의 말에 기울이겠죠. 옆집 엄마 그리고 옆집 엄마 말씀 듣고 그 학원에 옆집 엄마 말에 또 이제 사교육 가겠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교육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가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망가진 것 중에 그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까지는요. 네. 고등학교는 물론 이제 입시위주 교육이고 어떻게 이제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지만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자꾸 입시위주 교육으로 탓을 돌리면서 연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초등학교 교육과 과정이 옛날부터 어려워졌다는 말은 정말 이게 납득하기 어렵네요. 예.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타고난 소질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말이죠. 이럴 시기여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거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놀란 게 저희 첫째가 이제 제가 서울 강남 지역 쪽에 사는데요. 네.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작년 말에 5학년 때 학교에서 상장 하나 들고 왔어요. 상장이요? 이게 이제 바른말 쓰는 어린이상이라는 걸 들고 왔는데 축하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뽑은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쓰는 언어랑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아이들끼리 투표를 하게 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상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면 이 반 전체에서 욕을 안 쓴 애가 딱 한 명이었대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저는 기쁘긴 한데 우리 애가 어쨌든 욕을 안 써서 이제 바른말 쓰는 어린이상 받아왔으니까 기쁘긴 한데 되게 슬픈 거죠. 왜냐면 나머지 애들은 다 욕을 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 지역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동네인데 만 11살만 되면 다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교사도 배신을 시켰다. 예. 이렇게 말씀도 하시니까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학교에 대해서 좀 친숙하신 것뿐이죠. 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저는 교사가 배신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뭐냐면 교사를 전문가로 대접을 안 해줘요. 전문가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사범대 교대에서 전문적 교육하고 그 어려운 임용시험 통과시켜서 임용해놓고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를테면 신학년에 교사가 자기가 몇 학년 또 무슨 과목을 가르칠지 몇 월 며칠에 알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거 그 전년도 말에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요, 진짜 3월 2일 아침에 알려줬다 그러고요. 나이 많이 드신 교사한테 여쭤보면 옛날엔 다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겨우 일주일 열흘 전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하는 줄 아시죠? 예. 못해요. 아, 그래요?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 무슨 교과서를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겨우 일주일 열흘 전에 알려줘요. 인사이동 같은 데서 이제 빠지는 분도 있고,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 것이 그 인사가 그렇게 늦게 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흔히 전보라고 그러죠. 전보. 학교로 옮기는 건데. 그럼 그거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거꾸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교사가 사실 이게 제대로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향 평준화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다고 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열심히 하고 학생을 잘 돌보는 거하고 승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일단 요즘 이제 학부모들이 교원 평가에 참여하신단 말이에요. 최근에 생겼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이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하는데 매년 가을에 합니다. 근데 많은 학부모들이 이걸 이제 잘 받으면 이런 점수를 잘 받으면 교사가 이제 교감, 교장 등으로 승진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걸 승진시키고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승진은 이제 이를테면 윗분들한테 금평 점수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승진 점수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 이제 이를테면 대학원 가서 학위도 받아야 되고 무슨 뭐 도서벽지에서 근무도 해야 되고 무슨 연수도 이렇게 막 점수 따는 그 요령이 있죠. 그래야 승진이 된다. 아까 금평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근무평정. 근무평정의 약자죠. 그러니까 교사의 본인의 업무는 사실 아이들 돌보고 수업 준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보다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해야 그래야 또 승진하고 또 그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 해 학교에 오는 공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제가 교총 통계에 의하면요. 한 해 학교 하나에 공문이 6,000건이 내려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뭘 하라는 지시성 공문이에요. 네. 이걸 해라, 또 이걸 해서 뭐 보고해라, 이런 공문들인데, 물론 상당수는 행정실로 갑니다만 이 많은 수가 교무실로 갑니다. 교사 개개인의 업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교사가 학생을 돌보고 뭐 수업을 준비하는 거 소홀히 한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뭐 잘못되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소홀히 하면 바로 표나고 쉽게 얘기하면 바로 찍히고 승진이 불가능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교육 시스템이 교사를 진정으로 보호해주지를 않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 중학교 같은 데서 네. 교사하고 학생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뭔가를 보면 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네. 그럼 이제 뭐 간단히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어디 핸드폰 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비치를 하게 하고 네. 그러면 되지 않냐? 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적잖이 일어나는 사고가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비치를 시켰다가 네. 분실이 일어납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분실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또 나중에 가져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분실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분실된 핸드폰 요즘 핸드폰도 비싼데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네, 그 문제가 생기네. 교사가 물어줘야 됩니다. 아, 교사가요? 예. 가만히 있어.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 폭력이니 또는 뭐 시험 문항과 관련된 민원들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고소득자, 이제 고학력자가 많은 강남이나 목동 같은 데서는 이 시험 문제가 이게 틀렸다,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그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상급자들이 과연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느냐. 교사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분들도 정말 억울한 일이 많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시스템이 교사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사가 자존감을 가지셔야 학생들도 잘해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선들 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곳들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을 이제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꼭 필요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수업 방해 행위. 아이들이 이제 막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좀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막 공을 탕탕탕 튕기고 있어요. 네. 농구공을. 네. 자, 이거 명백한 수업 방해 행위죠. 네. 또 아니면 이제 아이가 이제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가 벌어질 때. 네. 이때 이제 교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뭐 주의를 주고 자, 일단 그랬는데. 직접 체벌은 교육부에서도 금지해놨습니다. 네. 직접 체벌은 이제 교육부에서도 금지해놨는데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게 도입된 데서는 이제 이 아이들을 성찰교실로 데려가야 돼요. 일단 주의를 주고 계속 듣지 않으면 수업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성찰교실에 데려가서 담당 교사한테 인계를 해야 됩니다. 예. 담당 교사가 만약 없으면 이걸 또 핸드폰에 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행정 처리하고 벌점 매기고 이런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예. 이런 아이가 이제 한 시간에 2-3명만 나오면 이 수업은 거의 끝장나는 거죠. 이 시간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을 이제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공교육은 학부모들한테도 배신 때리고 교사들한테도 배신 때리고 그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각도에서 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걸 잘 개선하면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윈윈하는 어떤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이요. 네. 만나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줌마라는 존재인데요. 아줌마? 예. 예. 대한민국 교육은 아줌마들이 하거든요. 예. 그렇죠? 아이들 교육은 대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담당하시니까. 근데 정책 결정자들이 그 아줌마들을 만나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아줌마들 안 만나고, 예, 그러니까 네. 상당히 감투 쓴 분들만 만나지 그냥 일반 학부모, 일반 학생, 일반 교사를 만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대중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나요? 요즘 이제 뭐 선거철 되면서 또 민생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교육에서 민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진짜 아무 감투도 쓰지 않은 일반 학부모, 일반 학생, 일반 교사들을 만나서 이들이 일상적으로 생생한 목소리 겪고 있나 현장의 들을 목소리.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학부모를 배신하지 않고 교사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육평론가 이범 씨와 함께 한 우리를 바꾸는 수다였습니다.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기초공천 폐지 논란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와 노의 비율은 3대7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7260님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7일 월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